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를 당연히 도입했으니까 뭐도 도입해야겠어요? 아티클 컨트롤러도 도입을 해야겠죠? 그죠? 아티클 컨트롤러도 한번 도입을 해볼 건데, 얘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티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도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게요. 요거 복사에다가 멤버 컨트롤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쓰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서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얘도 뭐 이거는 똑같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세컨 세스캐너 컨트롤 눌러서. 근데 이거는 어차피 멤버 컨트롤러에 보면 요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 쓰면 되겠죠. 굳이 뭐 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한다고요? 액션 자체가 뚱뚱해지는 걸 막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보시면 이 컨트롤러라는 거는 같은 녀석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셋이라든지 셋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멤버 컨트롤러에도 있고 아티클 컨트롤러에도 있는데 나중에 컨트롤러가 많아지면 이거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용적으로 컨트롤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러 객체를 따로 만들 거예요. 근데 얘는 추상 메소드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퍼블릭 앱스트랙으로 쓰겠습니다. 앱스트랙 클래스 컨트롤러라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범용적으로 만드는 거죠.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프라이베이트로 바꾸면 자식 클래스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는데 자식 클래스가 지금 아티클이랑 멤버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퍼블릭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프로텍티드라고 써줘야 돼요. 프로텍티드 커넥션. 여기 있는 거 복사합시다. 그냥 요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프라이베이트로 쓰시면 안 돼요. 프로텍티드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요? 상속 받아오면 되니까. 익스텐즈 컨트롤러에 있는 거 상속 받아오면 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건 없다. 자, 마찬가지로 멤버도 그러니까 쓸데없이 코드가 길어지는 걸 방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은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뭐뭐 만들면 될까요? 아티클 컨트롤러에 그냥 잘라내기 해서 어딨어? 앱이죠? 얘들은 있어야 되고 뭐 차례대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게시물 등록부터 할까요? 잘라내기 해서 얘는 뭐라 할까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do write를 하겠습니다. do write. 행동이니까 글을 쓰는 거니까 do라고 쓰겠습니다. 아티클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조인은 그냥 조인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또 앱으로 와서 리스트. 자, 리스트는 뭐라 할까요? 자, 얘는 보여주는 거니까 show로 가겠습니다. show 리스트. 컨트롤 눌러서 create.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도 얘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녀석도 show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show 디테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RQ가 필요하네요. RQ도 필요하고 얘네는 뭐야? 쇼리스트는 뭐가 필요한 거야? 아티클.id? 아티클, 우리가 아티클을 만들 때 얘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참고로 이거 이제는 아티클 클래스 안에 있는 요 녀석들 다 프라이베이트로 막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프라이베이트로 만들어주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뭐라 할 거예요. 왜냐면 다른 패키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퍼블릭으로 뚫어놓을게요. 퍼블릭으로 뚫어놓고 일단 퍼블릭으로 뚫어놓고 나중에 이제 바꿀 거예요. 어차피 롬복을 도입할 거니까. 왜냐면 그거 안 쓰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셋 다 써줘야 돼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귀찮습니다. 자, 지금 퍼블릭으로 걸어놓으니까 사라졌죠. RQ가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 디테일 같은 게 RQ가 필요한 것들은 RQ 객체를 넘겨줄까요? RQ도 이제 천천히 분리를 해볼 건데 어디 있죠? 얘죠, 쇼 디테일. 그럼 얘는 RQ 객체를 넘겨주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모디파이도 RQ 사실 필요하잖아요. 얘도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do modify. 그 다음에 얘도 RQ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 한 거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물 삭제. 얘도 RQ가 필요하네요. 잘라내기 해서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do delete RQ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잠깐 아티클 앱 좀 볼까요? 앱 좀 확인을 해볼게요. RQ가 여기서 만들어지네요. RQ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RQ에 지금 CMD가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나? RQ 컨테이너에서 RQ 객체를 만들어서 컨테이너에서 RQ 객체를 만든 다음에 RQ가 이게 되려나? 아니다. 요것도 일단은 RQ 객체를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얘도 나중에 분리를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리는 했거든요. 분리는 정상적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드가 아까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길었던 것들을 이렇게 확 줄여준 거죠. 왜 이렇게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계를 잡아줘야지만 나중에 뭔가가 또 추가됐을 때 여기가 무식하게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건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좀 더 괜찮은 방법으로 분리를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여튼 간에 실행을 한번 해봐야죠. 뭐든지 만들었으면 실행을 하셔야죠. 자, 뭐라 할까요? 유저 아티클 라이트. 이번 게시물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해볼게요. 리스트도 게시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아이디는 1. 자, 1번 아이디 1번 게시물도 잘 가져오죠. 그 다음에 모디파이 해볼게요. 모디파이 아이디는 1. 그 다음에 유저 디테일 다시 해볼까요? 정말 수정이 됐는지 1번 게시물이 1번 게시물 잘 수정이 됐죠. 그 다음에 유저 뭐 안해였죠? 딜리트 아이디는 1. 자, 그러면 유저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2번 게시물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코드가 잘 실행이 되네요. 자, 지금 한 게 뭐라고요? 아티클 컨트롤러 도입한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큰 편의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알바가 예를 들어서 일을 좀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하고 이제 이 사람이 10사람 몫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뭐 1명 오던 2명 오던 3명 오던 4명 오던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뭐 물건도 사고 택배도 붙이고 뭐 로또도 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일 처리를 다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알바가 이 편의점에서 영원히 일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나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알바가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알바를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슈퍼맨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원래 그랬잖아요. 액션 자체가 슈퍼맨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일 처리를 액션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말이 되는 구조를 해야 된다. 이 한 사람이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일단 딱 한 명만 만들어 놓습니다. 한 명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떤 특정 요청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 요청에 맞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각 컨트롤러한테 이전을 시키는 거죠. 아티클과 관련된 거면 아티클한테, 그 다음에 멤버 관련된 거면 멤버한테 이런 식으로 의존을 하면 그러니까 이전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요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앞에 청호경찰분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예금 업무 때문에 오셨는지 대출 업무 때문에 오셨는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요청 받고서 이제 그거에 맞게 거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하죠. 그래서 얘가 모든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액션이 모든 일처리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컨트롤러라는 부하 직원을 뽑아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게시물 담당, 얘는 회원 담당. 그러면 앱이라는 건 뭐예요? 게시물 관련 요청 들어오면 여기한테 토스, 멤버 관련된 요청 들어오면 여기한테 토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녀석은 자신의 전문성 있는 것만 담당하면 된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앱의 역할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그 요청에 대해 토스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티클 관련 처리는 여기서, 멤버 관련된 처리는 여기서.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MVC 구조라고 합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만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모든 웹사이트의 구조, 그러니까 웹 백엔드의 구조는 거의 대부분이 MVC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